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올 시즌부터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을 마치고 12년 만에 한화로 복귀하는데요. 한화와 마침내 8년 계약 도장을 찍으면서 사실상 친정에서의 은퇴를 예고한 겁니다. 총액 170억 원으로 계약 규모도 국내 프로야구 FA 사상 가장 큽니다. 류현진 선수의 복귀 소식에 국내 야구 팬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거 류현진이 12년 만에 다시 친정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류현진은 앞으로 8년간 역대 프로야구 FA 최고액인 170억 원을 받고 한화에서 뛰기로 했습니다. 37살부터 44살이 되는 2031년까지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12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약속했던 꼭 하나로 돌아와서 선수로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연봉 총상한제, 셀러리캡을 염두에 둔 동시에 프로야구 최고령 출전 기록 경신까지 고려했습니다. 류현진이 8년을 모두 채운다면 한화 송진우의 기존 최고령 등판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한화 손혁단장은 현역 최고령 투수인 삼성 오승환을 볼 때 충분히 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여기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 한화에서 나오길 바라는 의미로 1년을 더해 8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현진은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지난해에도 11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마침내 계약이 확정되자 팬들은 들썩였습니다. 한화 팬들은 새로운 왕조를 선언하며 마음껏 기대감을 드러냈고 노시환 선수는 SNS에 왕이 돌아왔다는 문구와 함께 류현진이 초대된 단체 채팅방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9개 구단 팬들은 패디 가간이 괴물이 왔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전 소속팀인 메이저리그 토론토는 코리안 몬스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곧바로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는 류현진은 후배들과 함께 한화의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올 시즌에는 꼭 하나이글스가 플레이오프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후배들하고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현직 남성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특진까지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6일 경찰은 서울의 한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신고를 받습니다. 성인 남성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A경사로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피해 학생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고 이후 성관계를 하며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A경사는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경사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일 확률이 높고 미성년자한테 열악한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A경사는 지난해 11월 경찰 특진 대상에 추천돼 계급 특진까지 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경사를 입건하고 직위 해제 조치와 3개월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는 안 계세요. 징계 그것 때문에 인터뷰를 요청하시는 건지. 경찰은 해당 영상이 유포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A경사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을 의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경기 수원 일대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정모 씨 일가족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법정에서 지켜본 30여 명의 피해자들은 크게 한숨을 내쉬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모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네, 피해자는
일상회복 악성인대인은 엄벌하라.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의 첫 재판이 열린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30여 명이 찾았습니다. 판사님, 부디 이 악성 임대인 일가를 엄벌하셔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총선에 출마할 여야 후보자들까지 합세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정 씨 부부와 아들 등 일가족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피해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변호인이 증거 기록을 등사하지 못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전했습니다. 정 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구입한 뒤 210여 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출금이 700억 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부모와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던 정 씨 아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추후 구속됐습니다.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했고 범죄 수익금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13억 원어치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 일가의 다음 공판은 3월 1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인공지능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엔비디아가 또다시 기대 이상의 경영 실적을 냈습니다. 엔비디아는 서버용 인공지능 칩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호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텔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두 기업이 손잡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민아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 221억 달러, 주당 순이익 5.15달러의 성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는데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65%, 총이익은 769%나 급증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H100 같은 서버용 인공지능 칩 판매가 호조를 띠면서 호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큰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업 국가 전반에 걸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 매출액 전망치도 월가의 전망치보다 8%나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회사 주가는 이날 장마감 뒤 7%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때 반도체 업계의 황제로 불렸던 인텔은 반도체 수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TSMC와 삼성전자를 기술력에서 추월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두 회사는 내년 2나노급 공정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나노, 5나노는 반도체의 회로 선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낮출수록 반도체가 소형화하고 전력 소모가 줄어 고성능 제품이 됩니다. 인텔은 1.8나노 공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AI 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To achieve this vision, we will need a reliable supply of the most advanced high performance and high quality semiconductors. And all of us at Microsoft are committed to supporting Intel's efforts to build a strong supply chain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잡고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임민아입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으로 꼽혔던 나발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문이 채 가시지 않는 가운데 그의 수감 생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교정당국 간부가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문에 대한 공개 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당 간부는 나발니가 군의 매점에서 음식을 비롯한 생필품마저 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숨진 지 사흘 만에 러시아 교정당국 간부가 승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교정국의 제1부국장인 발레리 보야리네프가 1년 반 만에 내무부 대령급으로 진급했는데 그가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발리는 수감 당시 보야리네프의 명령 때문에 구내 매점에서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발리가 설립한 반부패재단 대표는 그가 나발리를 괴롭혔다며 고문에 대한 푸틴의 공개 보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발리의 죽음과 보야리네프의 승진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나발리의 죽음에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온 영국은 그가 수감 생활 당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점을 들어 교도소장 등 관계자 6명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our allies, we are considering all options to hold Russia and Putin to account. And this morning we sanctioned those running the prison where Alexei Navalny's body still lies. 반면 나발리 추모 행사에 참여했던 남성들은 입대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경찰 구치소에서 풀려난 추모객 최소 6명이 협박을 받으며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